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낯설어 했던 부분은 바로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이 iOS는 샌드박스 구조라고 하는 보안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것도 되게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 정식 공개될 iOS 13 그리고 아이패드 OS 13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바로 외장 하드라든지 USB 메모리를 바로 연결해서 읽어오고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하는 기기와 USB-C 포트를 사용하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긴 한데요. 먼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달려있는 라이트닝 포트의 사용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날에 이 USB 스틱을 연결하는 게 이전에는 안 됐었죠? 그런데 iOS 13 베타를 저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이 젠더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추천하고 있는 거는 애플 정품 젠더를 사용해라.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나중에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하는 기기의 단점이 이 USB-C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력의 인가량이 낮습니다. 파워를 공급해줄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전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라이트닝 USB 3.0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추가로 넣어주고 그래서 충전도 되면서 전력도 추가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이걸 사는 게 후회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요, 일반 USB 같은 거를 이제 여기다 그냥 꽂아주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파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추가 전력 포트를 이용해서 기기도 충전하고 추가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그냥 집에 있는 저는 보조 배터리 이용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조 배터리는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조 배터리 여기다 그냥 꽂아줬어요. 그러면 보시는 바처럼 기기가 충전되고요, 바로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파일 앱 켜볼게요. 자, 파일 앱 키면은요, 정상적으로 인식이 돼요. 이거를 실행해보면요, 요렇게 제가 갖고 있는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 같은 경우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진 정상적으로 잘 표시가 되고요. 제가 미리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봤던 건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이렇게 쳐볼게요. 그리고 완료.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됐어요. 다시 눌러보면요, 이렇게 제가 기록한 거 잘 남아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것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4K 영상입니다. 4K 영상 재생 잘 됩니다. 바로바로 미디어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요 점점점 눌러갖고 새로운 폴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new 이렇게 쓰면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새로운 뉴 폴더가 생기죠. 기존에는 사진첩 안에 카메라로 찍은 파일만 불러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파일 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다 송수신이 된다는 거. 꽂는 걸 바꿔서 다른 걸로도 한번 이어서 시험해 볼게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유그린 메모리 카드 리더기, 유그린 리더기 요걸로 한번 새롭게 해볼게요. 지금 32기가짜리 작은 거랑 64기가짜리 메모리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요거를 연결해 볼게요. 정상적으로요, 두 가지 드라이브를 정상적으로 다 인식해 줍니다. 요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녹음기, 타스캄 녹음기에서 뽑아낸 거고요. 요거는 일반적인 메모리 카드인데 두 개를 다 정상적으로 인식해 줘요. 녹음기에서 가져온 거 열어보면은 제 녹음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바로 재생 물론 됩니다. 자, 이 에어플레이 2의 본격적인 활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네, 바로 재생 잘 되죠. 이렇게 원하는 대상을 꾹 눌러갖고 정보 눌러보면은 이 파일에 대한 정보도 기존에 컴퓨터 쓰는 것처럼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삭제되냐 해볼게요. 삭제 누르면은 삭제도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서 다른 SD카드 보면요, 이렇게 제가 디카에서 바로 뽑은 SD카드예요. 그래서 로우 파일이라고 하죠. 고용량의 이미지 파일 그리고 JPG 파일이 같이 있는데, 자,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읽어와 줍니다. 로우 파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목록 뷰에서 이렇게 카메라 로우 이미지라고 나오고요, JPG도 JPEG 이미지라고 이렇게 둘 다 구별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눌러보면은 JPG 파일을 열어주고 사진 앱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파일 앱으로 읽어줍니다. 바로 DSLR에 있는 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그냥 컴퓨터 작업하듯이 편리하게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도 훨씬 사용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요, 공유 눌러서 이제 여기 이미지 저장 누르게 되면은 사라졌죠? 자, 여기 바로 그냥 사진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미 저장 눌렀던 것만으로 로 파일, JPG 파일 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도로도 충분히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난 사진첩에 저장하는 게 싫고 그냥 폴더에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그냥 공유 눌러갖고 파일에 저장 누른 다음에 그냥 내 아이폰에 있는 내가 원하는 폴더 있죠? 스냅시드 폴더에 넣고 싶다. 그러면 스냅시드 폴더에 넣고 그냥 저장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 중 뜨고요. 끝났어요. 볼게요. 내 아이폰에 이렇게 저장되니까요. 어려울 게 없어요. 주고받는 거 파일 앱만 이용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는 빡세게 대용량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SSD 1TB짜리 요것도 당연히 연결됩니다. 보이시죠? 눌러보면은 제가 평소에 쓰던 맥북이랑 같이 쓰던 데이터들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해 줍니다. 동영상 파일 같은 거 바로 읽어보니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앨범에 있는 사진 한번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선택 눌러서요, 전체 선택 눌러서 16장 선택됐는데요. 요거 그냥 공유 눌러서 요 T5 SSD 표시되니까 T5 SSD에 여기 베타 폴더에다가 복사해 볼게요. 누르게 되면 자, 방금 그 폴더 들어가 볼게요. 애플 베타에 제가 했으니까 들어있죠. 내보낸 파일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간편하게 뭐 사진을 백업한다거나 할 때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라이트닝 어댑터와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가 좀 단점이지만 확실히 조금 더 편리하게 자료를 주고받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원래 맥도 그렇지만 이 NTFS 파일 시스템하고는 이 애플 진영하고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FAT30이라든지 XFAT 형식으로 포맷된 거, 그리고 이 SSD 같은 경우에는 APFS라는 애플의 형식으로 포맷이 된 건데 그 포맷을 사용하셔야 정상적으로 연동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역시 이렇게 되면은 느껴지는 게 USB-C를 탑재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결국에는 최강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냥 바로 꽂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꽂게 되면은 바로 파일앱에서 이렇게 128기가짜리 USB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노래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mp3 웨이브 파일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들어볼 수 있으니까 정보 보면은 mp3 파일이라고 나오죠.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요 리더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쪽에 C타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꽂아주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다 인식되기 때문에 따로 거치는 게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점에서 역시 프로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허브를 이용해서 진짜 주렁주렁 연결해도 다 인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오키라는 이 외국 회사의 요 허브, 여기 허브에다가 주렁주렁 연결해서 연결 다 얼만큼 인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카드 아까 거 64기가짜리 꽂았고, 뒤에 32기가짜리 꽂았고, 그리고 요 두 번째 거에는 유선 랜 어댑터 100메가짜리 유선 랜 어댑터 요 꽂았고요. 메모리 스틱 하나 더 꽂았고, 요 SSD까지 요렇게 꽂았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 연결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 상태 꽂아 볼게요. 자, 꽂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이더넷 유선 랜 어댑터 잡혔죠. 유선 랜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파일에 보면요, USB 스틱 잡혔어요. 그리고 녹음기에서 뽑아낸 거 잡혔어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뽑아낸 거 잡혔어요. 그리고 SSD까지 잡혔습니다. 요거 다 멀티로 인식이 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프로 모델이 짱이다. 예고된 업데이트 중에서 뭐 더큐멘트 같은 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외장 디스크 연동된다라고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식으로 iOS 13이나 아이패드 OS가 나올 때쯤 되면요, 줄줄이 관련된 업데이트가 이어질 거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기기를 이용해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타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정식 기다리시는 분들은 알아두셨다가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